이어서 기업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파헤쳐볼 기업은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이제 기업 파헤치기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뭐 추천을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좀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러나 지금은 뭐 주가 흐름 대비, 뭐 증시 흐름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뭐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고, 뭐 지하실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점과 긍정적인 점을 모두 알아보고 네. 이제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데요. 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이제 전력 저장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중공업 사업과 이제 주택 시공을 분양하는 주택을 시공하고 분양하는 건설 사업 두 가지를 영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국가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밀고 나가면서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력 저장 장치 ESS 사업을 주로 영위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ESS 전력 저장 장치가 EU 모를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ESS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라. 화재 원인이 나온 다음에 이 화재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를 이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력 저장 장치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조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러게요. 네, 좀 크게 악재를 네. 받은 상황이죠. 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뭐 악재를 받아서 영업 적자, 이 중공업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꾸준히 났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뭐 긍정적인 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사업 부분에서 영업 흑자를 꾸준히 기록 중이다. 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이 효성중공업이 현재 부채 비율이 270%예요. 차입금 의존도가 3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 효성중공업이 꾸준히 이익 개선을 해서 이 재무 부담을 낮춰가야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공업 분야가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뭐 투자자별, 매매 주체별 뭐 수급 사항을 확인해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요. 건설 사업이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 사업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면서 중공업 분야에서 나오는 영업 적자를 상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이 건설 사업 분야에서 수주 잔고량이 한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네. 올해까지도 먹거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네. 추후를 생각한다면 꾸준히 계속해서 수주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적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전력 저장 장치 ESS 화재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조사 중인데 뚜렷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복합적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좀 화재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네.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에서도 6월 말까지는 이 화재 원인을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 발표를 할 것이다. 다만 뭐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사업이 조금 실적이 계속해서 약세를 받는 건 문제는 맞아요. 문제는 맞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뭐 꾸준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효성중공업이 또 하나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 충전소 사업 부분이에요. 오. 이 수소 충전소 설립과 관련해서 하이넷
이라는 좀 이렇게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 수소 산업 로드맵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공업이 지금 뭐 전력 저장 장치는 좀 약세를 받고 있으나 네. 다른 뭐 타개할 수 있는 사업군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긍정적인 이슈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결과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공업 사업 분야에서 영업 적자가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예상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 있어서도 적자는 나고 있지만 중공업 면에서 중공업 사업에서 적자는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세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고 건설 사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네. 그리고 중공업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이때가 조금 이 효성중공업이 좀 빛을 발할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효성중공업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이라는 모회사에서 물적 분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부터 좋게 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공모를 할 시에.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중공업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상장 이후 좀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모습, 차트 흐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면 39,000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3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9,000원을 깨는 흐름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47,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는 이제 4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눌림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이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경제 로드맵은 발표가 됐지만 이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 올해 하반기 중에 한 번 더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테마 전체적으로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시기와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사업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맞물린다면 저는 이전 고점이었던 66,000원이 꿈의 가격이 아니고 올해 안에도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바닥 부근이다. 문제는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공업 사업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네.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세가 또 한 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락세는 또 한 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건설 사업 부분의 실적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전력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악재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경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종목들이 있었죠. 이번 주에는 그 흐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테마 네. 반도체를 설명드리면서 두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네. CNG 하이테크랑 KC텍이죠. 네. 저번 주가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눌리면서
전반적인 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뭐 지지선이 나왔던 종목들도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뭐 삼성전자와 정부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회동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향후 2022년, 뭐 2040년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KC텍부터 보면요. 네. 네, 지난주 오늘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점이 가격대가 이 17,000원 이하였어요. 17,600원 이하였는데 계속해서 이 17,600원, 17,500원, 뭐 18,0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양봉이 커지면서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위험한 가격대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전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지금 한 2만 원 선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흐름은 이 2만 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2만 원 위로 올라선다면 2만 원 위로 올라서고 여기서 조금 2만 원을 기준으로 지지가 잘 나온다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세가 나온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7,500원 선,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CNG 하이테크예요. 네, CNG 하이테크도 살펴볼게요. 네,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흐름에서 조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 하락이 나왔는데요.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지는 확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제 6,900원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6,900원 위로 연중 매물대가 가장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지표들 예를 들어 뭐 볼린저 밴드나 뭐 그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물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매물대가 높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연중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1년 동안 매수하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00억 네.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은 또 뭔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진행할 때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뭔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나 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일단 6,900원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반도체 강세가 시작될 때 그럴 때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퍼가 5배 정도, 5배에서 6배 정도 받고 있는데 분명히 반도체 전반적인 기업들의 평균 퍼를 생각했을 때는 15배에서 20배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은 꾸준히 조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매수를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살펴봤던 반도체 업종 CNG 하이테크와 KC텍 두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